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관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건물 하자 보수 청구를 이렇게 저지하는 의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즉, 이제 입주가 되면은 거기 건물 하자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건물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공이 덜 되어 있다든지 이런 하자 보수의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하자가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 3년, 그리고 5년, 10년인데요. 대부분의 하자가 2년짜리, 3년짜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맡아서 어떻게든 이런 어떤 하자 보수 청구를 막으면, 소멸시효가 넘어가면 하자 보수 청구를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 그 이익이 적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자 보수 청구를 저지하는 게 이게 시행사에게 이익이 되고, 이것 때문에 관리단 구성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단 구성을 막는 것하고 이런 하자 보수 청구가 무슨 관계냐? 이런 하자 보수 청구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 개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먼저 구분 소유자 개개인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추진하는 주체는 대부분 관리단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추진하는 것처럼 집합 건물은 관리단에서 추진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개개인이 이걸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감정도 하고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관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개개인이 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관리단이 구성돼서 관리단에서 하자부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아예 관리단 구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불편, 관리비 등의 이슈가 있으면 이런 시행사에서 어떻게든 이런 청구를 막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관리단 구성을 저지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동영상에도 여기 하자보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곳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건물에서 어떤 관리 수익을 계속해서 취득하기 위한 이런 관리 수익, 시행 이익뿐만 아니라 관리 수익이 있거든요. 주로 공용부문 수익이죠. 주차 수익, 중개기 수익 또는 창고 수익, 그리고 심지어는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익, 이런 수익들까지도 취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반해서 관리단 구성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거의 100% 과다 관리비, 주변 인근 건물보다 이상하게 관리비가 높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에요. 자,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시행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어떤 인맥을 통해서 아는 것 통해 가지고 관리 회사를 임의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의 지정한 관리 회사로부터 대가를 많이 취득하더라고요. 대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편의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가를 취득한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지급한 대가를 다 회수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단이 구성돼 가지고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회사는 소장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관리단 구성을 막아버립니다.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면서 관리단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저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음해해가지고 관리단 구성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런 관리회사가 어떤 시행사 편의, 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시행사 물건이 있는 경우에 관리회사가 시행사에게는 관리비를 안 물려요. 그리고 시행사를 제외한 다른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물려버립니다. 이렇게 관리회사가 거의 시행사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사는 여기에 편의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시행사는 이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일부 시행사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극소수 시행사의 이런 행태 때문에 신생 건물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관할관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리단 구성을 신속하게 하셔서 관리는 선임하고, 그리고 기존 관리 업체를 내보내든 아니면 다시 위탁 계약을 체결하든 새로운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시행사가 이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면 여기에 대해서 빨리 그 고리를 끊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부 시행사가 관리권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